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요즘에 미국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가 차트 확인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처럼 많이 떨어졌다가 상승을 한번 경험하시는 게 굉장히 뜻깊은 경험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또 폭락이 왔을 때 어차피 또 올라갈 거니까 장기 투자의 마음으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조금 더 올라가는 날이 오겠지,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면서 우리가 장기 투자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 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소식은 몇 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소식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 채널의 구독자가 드디어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채널 개설한 지 2달하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났거든요. 62일, 63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미 구독자가 8만 명이 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주은 채널을 아껴주시는 바람에 그 덕택에 제가 아주 좋은 두 번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컨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주식 이야기는 미국의 주식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분석을 통해서 한 가지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미국 주식 전문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구독료를 받고 월간 회원 그리고 연간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미국 주식 이야기와 미주은이 파트너십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유료 컨텐츠를 미국 주식 이야기가 저에게 무료로 제공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료로 제공받은 값진 컨텐츠를 가지고요, 저는 미주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고요, 그렇게 영상을 제작할 때 간단하게 미국 주식 이야기에 대한 홍보를 제가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이 미국 주식 이야기와 미주은의 파트너십은 윈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이겠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 이야기 입장에서는 별도 자금의 투자 없이 8만 명이 넘는 미주은 구독자한테 홍보가 가능하니까 미국 주식 이야기 입장에서는 윈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윈이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과 땀과 열정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미국 주식 이야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때는 이러한 리서치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조금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제가 가지지 못한 시각으로 분석된 자료를 적어도 몇 주에 한 번씩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은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께 굉장히 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웹사이트는 유료 멤버십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웹사이트잖아요. 따라서 상당 부분의 비용을 주고 그 컨텐츠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주은과 미국 주식 이야기의 파트너십 덕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양질의 컨텐츠를 무료로 제 방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3자가 모두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윈윈윈 할 수 있는 굉장히 기쁜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미국 주식 이야기와 미주은의 파트너십에는 결코 아무런 금전적 거래도 없으니까요, 순수히 미국 주식 이야기 그리고 미주은의 채널이 서로 성장하는데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자, 이러한 아주 건강한 의도로 만들어진 파트너십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미국 주식 이야기 그리고 미주은이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 컨텐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미국 주식 이야기의 컨텐츠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는 구독을 해서라도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으시면요, 미주은 패밀리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코드 여기 적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8월 19일 수요일 날은요, 미국 주식 이야기가 추천한 첫 번째 종목이죠,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주은 이야기에서는요, 첫 번째로 미국 주식 이야기 보고서를 함께 읽어보고요, 두 번째로 미주은 자체 리서치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켓 레이팅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주운을 찾아주신 새내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로 바로 숨가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보고서 함께 읽기 많이 기대가 되시죠? 오늘 처음으로 받아본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리츠 회사입니다. 리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같이 공부를 자세히 해봤는데요. 그때는 디지털 센터 리츠에 대해서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률이 낮아서 우리가 배당주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디지털 센터 리츠주는 다 배제를 하고 그때 주식 배틀 끝판왕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티커 네임은요 DLR입니다. 자, 디지털 리얼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면 디지털 리얼티가 지금 속해 있는 디지털 센터라는 산업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왜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의 양은 33제타바이트였고요. 올해 2020년에 들어서는 33이었던 것이 47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2025년, 5년 후에는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3배가 더 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147제타바이트까지 우리가 생성하는 데이터 양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데이터를 저장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하드디스크, CD 같은 데 저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 데이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것이 개발이 된 거잖아요. 디지털 자료를 위한 아파트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백 대의 서버를 갖다 놓고 그 서버가 크리에이션하는 클라우드 안에 우리가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서버를 유치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디지털 센터다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클라우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종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쇼피파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용하지 못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겠죠.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할 그런 스토리지 용량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할 서버를 설치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지금 데이터 센터 리츠를 추천을 하고 계신데요. 디지털 리얼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275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44곳에 지금 대도시마다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뭐 세일즈 활동도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알아볼 만한 게요,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 그러니까 디지털 리얼티가 가지고 있는 275개의 데이터 센터를 다 합치면요, 그 면적이 무려 95만 평이라고 합니다. 참 엄청나게 넓은 그런 면적이죠. 그리고 단 한 개의 데이터 센터의 평균 면적이요, 무려 4,440평이라고 합니다. 4,440평은 만약에 축구장으로 합치면 축구장 3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넓은 면적이라고는 하네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서버가 위치해 있을지 우리가 상상이 가는 거죠. 지금 디지털 리얼티의 최고 고객은요, IBM 그리고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1위 고객은 따로 있는데요, 그 1위 고객은 이름을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 알 수가 없고요. 2위 기업 그리고 페이스북을 합쳐서 지금 전체 임대 매출액의 13%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탑 20 커스터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IBM, 페이스북 말씀드린 것처럼 2위,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오라클도 4위, 그리고 링크드인이 굉장히 큰 고객 중에 하나네요. 링크드인이 지금 고객이라는 얘기는 차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적으로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콤캐스트도 보이고요. JP 모간, 버라이즌, 우버, 모간 스탠리, 상당히 많은 수의 대기업들 그리고 우량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고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총 고객 수는요, 지금 2,300 기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300이 넘는 기업을 산업 분야로 분류를 해보면요, 대부분 다 테크놀로지라든지 메디칼 그리고 뱅크, 파이낸스 쪽에 몰려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기술, 의료 그리고 금융 쪽에 있는 비즈니스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생성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메디칼, 그 파이낸스 쪽에 만약에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 이 데이터 스토리지에 관련된 분야도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 리얼티의 매출 그리고 이익도 앞으로 향후 미래에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요, 데이터 스토리지의 수요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지 않으면 실현시킬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스태티스타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인공지능의 시장이 2020년에는 지금 170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5년 후가 되면 이 규모가 5배 성장을 해서요, 약 900억 달러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비즈니스가 발전할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즉 AI 마켓의 포켓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2025년이 여기 있고요. 2020년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AI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제가 4차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아직 4차 산업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리얼티의 그 매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을 발생하는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물론 공간을 임대하는 임대업을 하고 있겠죠. 이 임대업이 가장 커다란 부분의 수익을 차지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디지털 리얼티는 단 한 개의 고객사의 전체 시설을 다 임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디지털 센터가 많다 그랬잖아요. 축구장 크기에 막 3배씩 되는데 이렇게 큰 시설을 단 한 개의 기업의 전체를 임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계약이 성사가 되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4년, 5년, 나아가 10년 정도까지도 디지털 리얼티의 매출이 어떻게 될지, 순이익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예상하기가 쉬워지겠죠. 장기 계약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는 계약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 큰 규모의 확장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장의 몇 배가 될 정도로 커다란 빌딩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설 비용이 대단하겠죠. 그런데 이 공사를 먼저 해놓고 고객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이 확보된 다음에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그런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은요. 코로케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코로케이션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전체 빌딩을 하나의 기업한테 임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건물을 여러 개의 기업이 나누어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의 일부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런데 코로케이션 같은 경우도요. 2, 3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고 딴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보시면 1,500만에서 2,000만 달러의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입주한 고객들은 잘 나가지 않겠죠. 계속해서 연장해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리텐션 레이트, 계약을 연장할 확률이요. 2010년 이래에 지금 평균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입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임대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말고요. 두 번째 수입은요. 상호 연결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인터커넥션 B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터커넥션 B는 뭐냐면요. 한 개의 시설 내에서 서로 다른 고객을 연결시켜 주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시설에서 연결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인터커넥션 B라고 합니다.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우버가 만약에 JP 모간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그 공유 서비스 결제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요. 요 두 개의 기업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교차 연결이라고 부르고요. 이 교차 연결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처음에 연결하는 그 비용을 받고요. 일회성 수수료겠죠. 그리고 그 연결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그 연결의 유지비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수수료를 계속해서 부과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지금 데이터를 봐서는요. 디지털 리얼티의 교차 연결 계약이요. 무려 16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차 연결 계약은 비용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왜냐하면 연결만 시켜주면 되니까 특별히 뭐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임대 계약보다는 인건비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마진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따라서 이런 교차 연결 계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금 확보도 용이해지고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연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디지털 리얼티의 상호 연결 매출은요, 지금 전체 매출의 8% 정도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체 매출 8%밖에 안 되는 것은 향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Funds from Operation, 우리가 예전에 리츠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리츠주에서는 우리가 넷 인컴을 중요시하지 않고 넷 인컴보다는 Funds from Operation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가 저절로 발생을 하는 비용으로 빠져 있어서 그 감가상각비를 더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산을 판매해서 올린 수익이 있으면 그건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넷 인컴 대신 Funds from Operation을 사용하는데요. 이 Funds from Operation FFO가 2005년부터 연평균 매년 12%씩 성장했다.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계속 상승하면은요, 배당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리츠라는 기업은요, 만약에 리츠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전체 수익, 택서블 인컴의 최소 90%를 배당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의무 배당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90%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이 올라간다면 따라서 배당금도 역시 비슷한 비율로 올라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연평균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2005년 이후에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배당의 성장률이요, 11% 정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실 내용이 있는데요. 자산 대비 순부채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규모와 부채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자산이 2배 정도 많다, 뭐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리얼티 데이터 센터의 86%가 직접 소유하는 건물이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츠 산업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아닌 재임대를 통해서 임차 부동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렌트를 따로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겠죠. 하지만 디지털 리얼티는요, 본인들 건물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렌트를 받으면 그것은 다 자기의 수익으로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86%의 데이터 센터가 직접 소유 건물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주식이 한 $1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하에서는 매수할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투자자는 한 3% 가까이 되는 배당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배당이 10%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연평균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즉 정리해보면 멀티플 확장이 없이도, 즉 주가의 상승이 많이 없더라도 우리가 주주가 되고 나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투자의 배당률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매년 13%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저한테 보내준 따끈따끈한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럼 다음에는요, 미준 리서치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본 사항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실 부분은요, 모멘텀입니다. 즉 지금 주식이, 이 종목이 어떠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주가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 리턴이 바로 DLR,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프라이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S&P 500의 평균입니다. 10년을 보시면요, DLR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주가가 162%가 올랐고요. S&P 500의 평균 성장은 200%가 넘었네요. 한 2배 정도 된 거죠, 주가가. 그리고 5년을 보시면요, DLR 같은 경우는 132% 주가가 성장을 했고요. S&P 500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6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5년 보면은 DLR이 난데 10년치를 보면은 S&P 500이 더 나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회사는 리츠잖아요. 리츠주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배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당을 제외하고 나서 리턴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탈 리턴이 나와 있어요. 토탈 리턴이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 그리고 배당까지 합쳐서 보여준 리턴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요. 지난 10년 동안 DLR,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에 투자를 하신 투자자들은 300%의 리턴을 올렸다는 겁니다. 좋은 리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5년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가 더 좋다는 거예요. DLR에 5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요. 배당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합쳐서 본 총 리턴은요. 지금 5년 동안 무려 180% 거의 2배 가까이 리턴을 올리셨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배당의 성장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비뉴, 매출의 성장이 중요하겠습니다. 배당의 성장 먼저 보시면요. 섹터 미디언이라는 것은 이 리츠가 섹터겠죠. 리츠라는 섹터의 중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산업 평균치는 아니고요. 중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중간치를 보고요. 그리고 DLR 숫자를 봐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리츠라는 종목이 가져다주는 그런 디비던드에 비해서 DLR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평가해 보는 거죠. 5년 동안 지금 배당의 성장률이 5.4%잖아요. 그런데 섹터의 중간치는 5.5니까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배당금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면요. 아까 보고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려 11.3%가 넘는 그런 배당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섹터의 중간치를 보시면 3.52%니까요. 지금 현저하게 그 섹터, 리츠라는 섹터의 평균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ears of Dividends Growth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당이 있는데 이 배당이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는가를 보시면요. 섹터 중간치는 7입니다. 7년 동안 성장하는 게 보통인데요. 지금 DLR 같은 경우는 무려 15년 동안 배당금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배당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레비뉴 그로스 보겠습니다. 매출의 성장률은요. year over year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매출이 성장했냐면요. 11.85%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그 산업군의 중간치는 2.671%밖에 안 되고요. 그로스 레이트를 5년치를 보겠습니다. CAGR 기억하시죠? Compound Annual Growth Rate니까 5년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5년 동안 매년 성장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평균을 잡아보면요. DLR의 매출 성장은 매년 14.7% 정도 된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산업의 중간치는 6.4%밖에 안 된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이 다른 타 리츠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지금 그로스 레이트를 계속 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FFO 그로스를 보겠습니다. FFO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츠의 경우 넷 인컴을 보지 않고요. 넷 인컴 대신 Funds from Operation을 본다. 즉 넷 인컴에서 부동산을 팔아서 챙긴 그런 이익을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디프리시에이션으로 발생한 비용을 다시 더해줌으로써 정확한 그 렌트에서 발생한 그런 수익을 계산을 하는 게 바로 FFO거든요. YOY, Year over Year, 작년에 비해서 그로스가 어떤지를 보면은요. 지금 섹터의 메디언이 2%, 그 다음에 DLR이 0.76%, 최근 1년 동안은 그닥 좋은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FFO 그로스 5년의 평균을 보겠습니다. 5년 동안 성장을 보면요. 섹터의 중간치는 3.48%인데요. DLR 같은 경우는 무려 6%나 지금 FFO가 성장을 했다. 따라서 지난 5년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Profitability.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FO와 토탈 레비뉴의 비율을 따져서 살펴보면요. 전체 발생하는 매출에서 FFO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섹터의 중간치는 한 42%에서 43% 정도 되는데요. DLR은 45.3%입니다. 따라서 섹터의 중간치보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넷인컴 마진은 섹터의 중간치가 11.2% 그리고 DLR 같은 경우 21.2%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네요. Return on Common Equity니까요. ROE죠. 자, ROE, TTM 지난 12개월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리턴을
에퀴티랑 비교해 보면요. 5.18, 산업 지금 중간치가 3.6이니까요. 산업 중간치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좋은 리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리턴 온 토탈 어셋, 전체 가지고 있는 어셋, 자산에 비해서 리턴이 몇 %인가 보면요. 2%가 넘는 리턴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산업의 중간치는 1.6. 전반적으로 지금 프로피터빌리티는 산업의 중간치보다는 안정적인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다음은 밸류를 따져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빨간색이 많은 거 봐서는 좋은 수치는 아닌가 봅니다. 자, 4년 동안 에버리지 디비던드 일드를 보면요. 섹터의 중간치는 5%가 넘는 배당률, 하지만 DLR은 3.5기 때문에 배당률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주가로는 3%도 되지 않으니까요. 배당률이 높은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PFFO 레이시오를 보겠습니다. Price to FFO. 원래는 PE 레이시오를 보통 보잖아요. 하지만 리츠주 같은 경우는 그 net income 대신 FFO를 사용하기 때문에 PFFO 레이시오라고 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순이익 FFO를 몇 배를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지 PE 레이시오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보시면 산업의 중간치는 14배 정도 되는데요. DLR은 24.6배니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의 중간치는 한 4배 정도, 1년 동안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한 4배를 하면 보통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DLR 같은 경우는 DLR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총 합을 10배 정도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결코 싼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도 비쌉니다. 지금 산업의 중간치는 1.49, 기업의 북밸류, 장부 밸류의 한 1.5배 정도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그런데 DLR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장부에 나와 있는 기업의 가치의 한 2.7배 정도를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니까 결코 싸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의 가격은 아니다. 토탈 뎃 그리고 에퀴티의 레이시오를 보겠습니다. 자기 자산하고 부채를 비교해 보면요. 78.05%니까 전체 부채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78%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섹터의 중간치는 100%가 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으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모습은 좋았는데 비즈니스 포캐스트는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레비뉴 포캐스트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FFO 포캐스트 보시겠습니다. 레비뉴 포캐스트 보시면요. 올해 말까지 올해 작년 대비 매출의 성장률은 18.8%, 지금 현재 올해 굉장히 성장이 좋은 그런 기업이죠. 내년의 성장은 반면에 조금 떨어집니다. 11.7%로 약간 하락하고요. 2022년에는 7.5%, 2023년에는 8.0%, 2024년에 5%가 조금 넘고요. 2025년에는 6.2%.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디지털 센터라는 분야가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비즈니스 포캐스트가 그냥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조금 투자를 하는데 망설여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FFO 포캐스트를 보면요. 올해는 마이너스 8%, 올해 FFO가 굉장히 안 좋네요. 매출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FFO, 즉 수익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7% 상승, 2022년에 7% 상승, 2023년에 7%, 2024년에 4%, 2025년에 4%. 따라서 FFO의 성장률 봐서라도 그렇게 그닥 희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켓 레이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 오서즈 레이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즈 레이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매체에 아티클을 쓰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어떠한 평가를 지금 DLR이라는 종목에 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단 한 건의 아티클밖에 SA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블리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입니다. 총 24명의 어널리스트 마켓의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DLR에 대한 평가가요.
베리 불리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9명이나 되는 지금 전문가들이 DLR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불리시는 4명, 그리고 뉴트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어널리스트들 한 1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입장을 피고 있는 전문가들은 단 1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지금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은 3.87로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팁 랭크 프라이스 타겟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 랭크에서는요, 우리가 14명의 어널리스트 레이팅을 종합을 해봅니다. 10명이 지금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4명은 홀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상태죠. 마켓의 전문가들도 현재 디지털 리얼티라는 종목을 좋은 눈으로 평가해주고 있다. 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향후 1년 내에 디지털 리얼티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현재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18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어널리스트들은 139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요. 한 165 정도가 되네요. 따라서 이 165.67 평균치 예상 주가를 현재 가격 156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한 6% 정도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 1년 동안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6%의 주가 상승에서 오는 리턴을 가질 수가 있고요. 플러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뭐 한 10% 정도의 리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데이터 센터의 미래 성장성은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제공해 주신 그런 자료를 보니까요. 저도 굉장히 설레네요. 데이터 센터의 미래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스톡,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문점은 바로 이거죠. 디지털 센터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가 과연 데이터 센터의 1등 기업인가? 이게 최고의 종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겠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이퀴닉스라든지 아니면 사이러스원, QTS 리얼티, 아메리칸 타워 이렇게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디지털 센터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주식들하고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를 비교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미주은 개인적인 플랜은요. 주식 배틀 끝판왕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배틀 끝판왕을 이용을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컴페티터, 경쟁사들과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를 한번 경쟁을 붙여보자. 그래서 어떠한 종목, 어떠한 기업이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유망한 그런 섹터에서 대장주가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 주식 이야기와 함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처음으로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영상을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들 평가하시기에 계속해서 진행할 만한 시리즈인지 한번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으면요. 앞으로 장기간 동안 미국 주식 이야기 운영하시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오늘과 같은 내용들 많이 한번 생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주식 이야기 전문가분께서 주식 종목 분석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분석 원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댓글에 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미국 주식 이야기 운영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향후에 이러한 주식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분석해보면 좋겠다. 이러한 피드백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